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군 일부를 철수해 인도 태평양 지역 다른 거점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북 정책 재검토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4,500명을 괌 등 인도 태평양 내 미군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단계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북 정책의 비공식 재검토와 연계돼 있으며 병력 감축 여부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미국의 추가 군사 지원 결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을 추진할 경우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고 국가안보회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한편 인도태평양 사령부 퍼파로 사령관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일부 병력을 괌 등 전략 거점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감축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괌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인접하면서도 중국의 직접 타격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현재 수립 중인 미국의 새 국방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인도 태평양 내 중국 견제와 동맹국 방위비 분담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정책 설계를 맡은 엘브리지 콜비 차관은 확장 억제는 유지하되 한국이 재래식 방어를 더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결정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과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경 개발에 본격 착수하며 10년 전 실패했던 구글 글라스의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젠틀몬스터와 손잡고 디자인부터 기술까지 협력 범위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구글은 5월 20일 미국 마운틴뷰 본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 구글 I/O 2025에서 AI 탑재 스마트 안경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구글의 최신 생성형 AI 제미나이와 XR 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XR 기반으로 작동되며 삼성전자와 하드웨어 공동 개발 중입니다. 디자인은 한국의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미국 와비파커가 참여해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날 협력 발표 이후 와비파커의 주가는 15% 급등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AI와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핵심입니다. 오른쪽 테를 건드리면 제미나이가 작동되며 사용자의 시선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정보 제공, 길 안내, 일정 관리, 통역까지 수행합니다. 오른쪽 렌즈에 장착된 반투명 디스플레이는 자동차의 HUD와 유사하며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표시합니다. 디자인은 일반적인 뿔테 안경과 비슷하며 무게감도 가볍습니다. 직접 시연해본 체험자들에 의하면 시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수 렌즈 부착도 가능하고 일상적인 착용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왼쪽 상단에, 마이크와 스피커는 테 안쪽에 배치돼 AI와 음성 소통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AI와 대화하거나 길을 찾고 그림 설명을 들으며 실시간으로 외국어를 통역받는 경험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구글 지도와 연동된 길찾기 기능은 고개를 숙이면 전체 지도까지 자동 표시돼 자연스러운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구글은 이 안경을 범용 AI 비서 전략의 핵심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AI 비서는 매일 우리의 업무를 돕게 될 것이라며 스마트 안경과 제미나이 라이브 기술을 통해 미래형 일상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삼성의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공개됐습니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손인식 인터페이스가 적용됐으며 애플의 비전 프로와 비견될 만한 성능에 착용감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구글과 삼성의 협력은 AI, XR 기술의 상용화에 있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두 기업은 하반기 중 이 스마트 안경과 XR 헤드셋의 개발자용 버전을 공개하고 상용화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태양계의 제왕, 목성의 놀라운 과거가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목성은 형성 초기 당시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한 행성이었으며 자기장 역시 50배 이상 강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획기적인 연구는 미국 미시간 대학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등 공동 연구팀에 의해 수행됐습니다. 연구팀은 목성이 거느린 92개의 위성 중 알마테아와 테베라는 두 위성의 궤도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목성에서 약 18만 킬로미터, 22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도는 작은 위성으로 오랜 시간 거의 변함없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위성의 미세한 궤도 기울기와 동력학적 특성, 그리고 목성 자체의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결합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태양계가 형성된 지 약 380만 년이 지난 시점, 목성은 지금보다 반지름이 2에서 2.5배 더 크고 부피는 지구의 약 2,000배에 달했으며 자기장 강도는 현재보다 최소 50배 강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프레드 애덤스 미시간대 교수는 45억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목성의 물리적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행성 형성 모델들이 안고 있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스 불투명도나 물질 유입률 등 많은 변수를 가정해야 했지만 이번 연구는 실측 가능한 위성 정보와 물리 법칙에 근거한 접근으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콘스탄틴 바키틴 칼텍 교수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첫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발견이 목성뿐 아니라 다른 거대 가스 행성의 진화 연구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계는 이번 결과를 통해 목성이 단순한 행성을 넘어 태양계 전체의 구조와 진화를 이해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이 전해준 이 놀라운 우주의 메시지,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이른바 K-애니가 국내 영화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아용 콘텐츠에만 국한됐던 K-애니가 이제는 북미 박스오피스를 뒤흔들고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관심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기존의 한계를 넘어 주류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극장가에서 K-애니는 실사 콘텐츠에 비해 배우 인지도가 떨어지고 디즈니나 지브리 등 글로벌 거장들의 벽에 가려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는 5월 30일 자사의 첫 K-애니 투자 제작 작품인 이별의 필요한을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했습니다. 이 작품은 2050년 서울을 배경으로 화성을 꿈꾸는 우주인과 뮤지션 지망생의 사랑과 성장 이야기를 다룹니다. 또한 지난 2월 개봉한 애니메이션 퇴마록은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되어 국내에서 누적 5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성인 대상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이례적인 흥행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K-애니가 K 콘텐츠 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실사 영화 대비 제작비가 낮고 우수한 IP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K-애니의 제작비는 대체로 30억에서 60억 원 수준으로 일본이나 미국의 초대형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낮은 예산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북미에서 개봉한 킹 오브 킹스는 개봉 17일 만에 영화 기생충의 북미 흥행 기록을 돌파하며 784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유명 감독들의 애니메이션 도전도 눈에 띕니다. 봉준호 감독은 차기작으로 심해 생물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준비 중이며 김태용 감독도 연극 원작 꼭두를 애니로 제작 중입니다. 국제영화제에서도 K-애니는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장편 영화가 초청되지 못한 가운데 정유미 감독의 단편 애니 안경이 한국인 최초로 비평가 주간 단편 경쟁 부분에 진출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의 홍성호 대표는 K-애니가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